지금 국힘에 재를 뿌리는 분이 권성동뿐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니네 이러다 정당 해산된다? 라는 인터뷰를 한 것 같고 페이스북에도 글을 올린 것 같아요. 자, 구체적으로 이제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를 딱 지목을 했습니다. 네. 추경호 또는 추경호와 함께했던 사람이 했던 것이 밝혀지면 정당 해산 사유다. 이제 이것은 좀 들어가 보면 그 당시에 국회는 대통령의 불법 계엄에 대해서 자 계엄을 해제하는 표결을 해야 하는 것이 국회와 정당의 의무인데 이것을 의도적으로 방기했다는 것이 밝혀진다면 네. 자 그러면 이거는 정당으로서 존재 가치가 없는 거 아니냐. 이걸 지금까지 민주당 또는 민주당 성향의 그 유권자들이나 국민들이 수도 없이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흔적이 너무 많이 나온다. 전화 왜 통화해서 전화 통화한 적 없다 하더라도 807070. 그렇죠. 이제 그 전화까지 다 이제 얘기가 나왔는데 아, 별 내용 아니었다. 그냥 추후에 사전에 이야기하지 않아서 미안하다. 이런 정도의 자 커뮤니케이션이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실제로 700에 800에 7070 번호가 이제 나오면서 왜 추경호는 그 시간에 이만큼 통화를 했지? 나경원 전 원내대표는 왜 통화를 했지? 이제 이런 것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뭔가 그 시점에 계엄 해제 의결에 참여하지 않도록 하는 모종의 조치가 있었던 거 아니냐. 네. 이거 수사만 해라. 그러면 홍준표 전 시장이 지금 하는 이야기 뭡니까? 수사해라. 이거 다 나온다. 정언해 줄 사람까지 있을 것이다. 라고 본인은 추론하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자 정당 해산을 할 것이냐 말 거냐. 불법적인 비상계엄에 동조하고 동조했죠. 오히려 국회에 들어오지 않았던 이 국힘이라는 정당 원내대표를 어떻게 할 것이냐. 헌법소원 한번 해보자. 너희들 끝난다. 자 이것이 이제 지금 우리가 오늘 보도를 통해서 해설할 수 있는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은 홍준표는 정치를 완전히 떠났죠. 정계 은퇴 선언을 한 거 아닙니까? 했죠. 서울 시민으로 평범하게 돌아간다고 했죠. 이렇게 해서 국힘을 계속 흔들어서 뭔가 국힘이 파열이 된 상황에서 새로운 정치적 길이 모색된다면 여기에 은근슬쩍 나와서 마치 이재명 정부를 돕는 척하면서 본인의 정치적 입지를 다시 구축하려는 계산이 있는 거 아니냐라고 우리가 이제 의심을 할 수 있고 뭐 의심을 받아 충분하고요. 또 하나 있죠. 네네. 이런 식으로 국힘을 계속 공격하면 본인이 지금 경찰과 검찰 수사를 받아야 될 게 많을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홍을 직접 소환해서 조사를 하느냐. 조사를 한다면 어떤 내용으로 혐의를 찾아낼 거냐. 그다음에 혐의가 있던 것을 어떤 식으로든 기소를 할 것이냐.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 알고 보니까 홍은 국힘에서 이재명을 계속 공격하는 쪽이 아니고 어느 순간부터 이재명 편을 들고 있는 정치인이 돼 있고 오히려 국힘이 해산돼야 된다. 헌법 소원 한번 받아보자. 헌법재판소로 가자라는 데 동조를 하는 사람이 돼 있으니까 네. 경찰과 검찰이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눈치 보기 백단이라면 홍은 오히려 그걸 이용해서 자기가 살 길을 좀 도모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일단 추경호 원내대표랑 현 국힘 지도부에 대해 모든 책임은 너네한테 있어. 만약에 국힘이 해산되면 당신들 책임이야 라고 책임을 떠넘기는 것이라고도 해석할 수 있겠네요. 아니 지금 이렇게 하는 행동은 아예 해산시켜 달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 책임 뭐 소재, 법적으로 책임 소재. 예. 그러니까 법적으로 해산되고 말고 모르겠고 아예 해산이 돼버려야 한다. 너희는 그 문 닫아야 돼.라고 하는 거죠. 그 말은 자기는 국힘으로 들어갈 수가 영원히 없다는 것이고 네. 다른 한편은 그 당시에 있었던 상황 다 가지고 보면 국힘은 해산시켜 주세요라고 본인이 주장하는 것이니까 헌법재판소에서 최종적으로 그게 증거로서 나오지 않습니까? 나오겠죠. 그러면 명태균 해산을 게이트에도. 시킬 수 있지 않습니까? 네. 통진당이 그 정말로 논란이 많았던 사안을 가지고도 해산을 시켰는데 네. 왜 지금 국힘은 이제 해산을 못 시킵니까? 비상계엄에 대해서 내란범이 돼 있고 내란 수개로 지금 재판을 받고 있고 탄핵까지 된 대통령을 배출한 그 정당에서 오히려 국회에 가서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할 때 네. 가지 않았는데 알고 보니까 윤석열 오더 받았다라고 만약 그것이 확인이 된다면 해산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홍준표는 국힘은 망하든지 말든지 나는 홍준표인데 나 다시 정치 시작할 어떤 판 만들어 보려는 계획일까요?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망하든지 말든지가 아니고요. 망해야 망해라. 돼. 아니 망해야 돼가 아니요. 망해라. 당이도 아니에요. 저 망할 놈이다. 전 끝났어. 저 더 이상 정당으로 존재 가치가 없어라고 일단 선언해 버리는 거고 예. 말든지는 없어요. 망해야 한다 또는 망하라. 그리고 망하게 해라 누군가가
이렇게 이제 지금 메시지를 주는 것이고 그 다음은 본인이 정치적으로 움직일 공간이 있으면 다시 뭔가 활동을 재개할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자, 홍 시장에 대해서 제가 하나 말씀드리면요. 예. 이분은 대중으로부터 관심을 받지 못하는 것을 견디지 못하는 유형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정계를 은퇴했다는 것은 나는 자연인이다로 돌아가서 아무것도 안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시시콜콜 나와서 자기가 정치의 견해를 밝히지 않습니까? 하와이에서 이번에 정치 장사 잘했죠. 다 불러드렸죠. 다 불러들이고 장사도 잘했죠. 잘했죠. 지금 하와이에서 아직 돌아오지 않았는데 아마 이달 말 뭐 이렇게 오는 모양입니다. 자, 지금도 페이스북을 통해서 정치를 하잖아요. 관심을 받아야 자신의 존재감이 유지되는 이런 독특한 유형이기 때문에 계속 이런 방식으로 한다. 그리고 말 바꾸기는 얼마나 쉽습니까? 다시 돌아올 때 야, 정치 원래 다 그런 거 아니야? 그때는 나가야 되지만 지금 또 다 국민들이 부르는데 내가 좀 한들 뭐 문제가 되겠어? 내만큼 한 사람 어디 있어? 그러니까 보수를 다시 모으고 건재하게 만들 사람은 홍준표다. 이런 어떤 자기 복귀의 시나리오로 지금 이 판을 깔고 있다. 양수 겸장 예. 아니면 다중 포석 이런 걸로 해서 공격해서 나의 공간을 계속 확보하려는 계산이 숨어 있다. 그것은 기획된 것이든 본능적인 것이든 우리가 봤을 때는 다중 포석의 정치적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저는 이렇게 근데 봅니다. 진짜 감이 좋다고 생각하는 게 항상 그 윤핵관 정통 보수, 그러니까 윤핵관을 정통 보수들의 배신자로 여기고 항상 뭐라 그럴까요? 사이비 세력으로 간주해온 홍 시장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정계한 대표님의 말에 굉장히 신빙성이 있고 그렇게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드네요. 그래서 정치평론자 15년 하는 거죠. 오늘도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이 우리 강미정 앵커가 진행하는 그 정치본색 이슈를 이렇게 이제 하면서 네. 실시간으로 일어나는 소식들을 이렇게 정리정돈을 해줬을 때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이 어떻게 판단하고 보시는지 또 오늘 오후부터 나오는 여러 평론에서 제 이야기가 어느 정도 신빙성 있게 여러분들께 이제 느껴지실지 한번 판단해 보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앞으로 꿀잼 각인 민주당 공격인 듯 국힘 공격인 듯 아닌 홍준표 대구 전 시장의 전략적 이중 플레이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늘까지 국회는요, 뭐 협치 안 될 것 같은 분위기가 계속 흘러가고 있거든요. 협치는 망했다. 네, 협치 안 한다. 민주당이 아무리 협치를 외쳐봐야 국힘은 그럴 생각이 없다처럼 비춰지는데요. 정계하 대표님. 예, 협치가 이제 없을지 정치라는 것은 저렇게 이제 주장을 하다가도 상황이 오면 조건이 성숙하면 그렇게 또 할 수도 있고요. 제가 지금 이제 발언을 하면서 정치인들에 대해서 호칭을 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좀 불편한 분들이 있는데요. 정치인들의 호칭은 필요에 따라서 제목을 뽑을 때도 이자는 한문을 쓸 수 있고 홍자는 한문을 쓸 수도 있고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은 우리가 끝까지 이재명 대통령을 불러야 한다거나 윤석열은 대통령을 떼자 윤석열만 불러야 한다는 것은 이제 판단의 영역이고요. 네. 제가 윤석열 김건희라고 부르는 것은 어느 시점이 있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윤석열 대통령 전 대통령 이렇게 하다가 어느 시점이 언제였냐면 한국기자협회하고요. 한국 PD연합회, 이제 저도 기자 출신이지 않습니까? 언론단체에서 다 나서서 윤석열은 더 이상 대통령이 아니다. 오늘부터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을 떼고 윤석열이라고 우리는 부른다고 선언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저는 이제 윤석열이라는 이름을 윤석열로 다 불렀고요. 네. 자, 지금 현재 우리가 정치인에 대해서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가능한 호칭을 붙여주면 더 좋죠. 근데 혹시라도 호칭이 빠졌다고 해서 뭐 거기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하는 것은 우리가 표현의 자유 영역에서 굳이 그럴 거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왜냐면 이렇게 고유명사처럼 딱 이제 우리가 각인해 있잖아요. 지금은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많이 쓰지 않습니까? 쓰죠. 이재명 대통령 그 6글자 다 쓰면 우리가 썸네일에 제목도 못 붙여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걸 이재명 대통령을 붙여야 대통령이고 대통령이 아니라고 내 마음의 대통령이 아니냐. 그것은 이제 상황과 조건에 따라서 이재명식 정치 이렇게 이재명 대통령식 정치 이렇게 할 필요가 없죠. 이재명식 정치. 그다음에 이재명이라는 이 단어가 어느 시점에는 한 개인 정치인 이재명 대통령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보통 명사처럼 쓰일 때가 올 맞습니다. 거예요. 그러면 이재명 시대, 김대중 시대, 노무현 시대, 노무현 대통령 시대라고 얘기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표현에 대해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너무 과도하게 이렇게 말씀을 안 하셔도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방송 어떠셨습니까?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좋아요로 스픽스를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스픽스 구독, 좋아요.